자, 2-2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번에 2-2 도함수의 활용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필평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찍고 시작할게요. 1번과 2번 1차 지필평가에 들어가는 문제 찍겠습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4번 5번, 6번 그리고 7, 8, 9까지 7, 8, 9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10번은 이제 최대 최소죠. 직장에서는 11번, 12번, 13번 다 안 들어가고요. 14번 하나 들어갑니다. 14번. 그래서 총 9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풀게요.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곡선 y는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위의 점이 가장 쉬운 유형이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에서 가장 쉬운 유형인데 얘를 fx라고 두고요. 얘를 fx라고 두고 f'x를 구하면은 6x제곱 더하기 2x가 나와요. 이건 할 줄 알죠, 다들? 자,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8이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 자, 이게 왜 접선의 기울기냐? 지금 접점의 x좌표가 1이잖아요. 접점의 x좌표가 1이니까 f'1의 기하적 의미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1에서의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죠.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자, 접선의 기울기 구했고 한 점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써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 빼기 y좌표 2는 8 곱하기 x 빼기 x좌표 1.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8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8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증가와 감소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증가표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여기에 풀이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2번 문제. fx는 먼저 미분을 해야겠죠. 이런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잘 모르겠어도 일단 미분을 꼭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미분하고 시작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증가 감소 조사할 때는 이제 증가할 때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감소할 때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물론 이 등호가 포함되고 안 되고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일단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0일 때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0인 점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f'x가 0이 되는 점. f'x가 0이 되는 점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하면 마이너스 6x로 묶어줄게요. x 빼기 3이 됩니다. 이게 0이 되는 점, x는 0과 또는 x는 3이 되죠. 여기서 증감표를 그릴 건데요. 증감표는 다음 시험 범위에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감표를 계속 연습을 해서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물론 증감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증감표를 안 쓰니까. 0이 되는 점. 여기서 f'x가 0이 되고요. x가 0, 3일 때. 그리고 이 전후로다가 우리가 f'x의 부호를 조사해 주는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니까. 그래서 우리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마이너스 1 같은 걸 대입해서 부호를 따져주고, 0에서 3, 4일 때는 뭐 1 같은 걸 대입해서 부호를 따져주고, 3보다 클 때 뭐 4 같은 걸 대입해서 하나만 대입해서 따져주면 돼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해보면 얘는 f'x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가 되나요? 얘는 마이너스가 되나요? 그래서 곱하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즉 감소한다는 거예요.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1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여기서는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얘가 마이너스에서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감소, 여기랑
또 뒤에 4부터 무한대까지 여기는 감소. 그리고 중간에 0에서 3까지만 4에서 무한대가 아니죠. 3에서 무한대죠. 3에서 무한대까지는 감소. 그리고 0에서 3까지만 증가한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고요. 증가함수 조사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안 구했지만 여기서의 함수값 x가 0일 때 함수값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f0은 3이죠. 이게 극소값이라는 거 나중에 가면 알 수 있고 감소하다 증가했으니까 x가 3일 때의 함수값 3일 때의 함수값을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4 더하기 81 30 이게 바로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건 나중에 얘기죠. 극값 구할 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부호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하나 대입해서 그냥 해보라 그랬는데 하나만 대입해 보면 돼요. 어차피 F'X의 부호가 바뀌려면 0을 지나가야 부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론 0을 지나가도 부호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바뀌려면 0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전후에 하나씩만 부호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감소 조사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기초 문제 두 문제 풀었고요. 다음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아니고 4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4번. 곡선 Y는 이런 위의 점에 접하는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 접선의 기울기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기울기를 알려주는 유형인데, 기울기를 알려주진 않았고, 이제 기울기가 최대인 걸 구하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자, L을 fx라고 할게요. 여기서 또 쓰기가 귀찮으니까 위에다 쓰고 f'x 구해볼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가 나오고요.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 x에다 뭐 1을 넣으면은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 2를 넣으면은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근데 이게 최대가 되라 그랬으니까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얘가 접선의 기울기고요. 따라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라고 했죠, 지금.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지금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최대값 구하는 방법은 바로 완전 제곱식이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필요한 게 절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까지 해주시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고 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3 곱해지니까 플러스 12입니다. 즉 x가 2일 때 최대값 12를 갖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옛날에 했었던 거죠. 따라서 기울기의 최대는 10이고요. 12. 그때 x좌표는 2입니다. 따라서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f2를 구해보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마이너스 8이니까 8이 나와요. 2,8 위에서 2,8 위에서 기울기 최대 12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y-8은 12x-2 계산해주면 y는 12x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8 넘어오니까 플러스 8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6 12x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2번 유형 두 번째 유형 그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유형에서 조금 응용된 그런 버전이었어요. 필요한 부분 논적으로 필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우고 넘어갈게요. 네, 다음 5번. 자, 5번 문제는 1.5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의 근은 밖에서 그은 거네요.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를 내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번째 유형 문제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유형이 3개가 나와요. 3개 위의 점에서 접선 구할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거고, 이번에는 밖의 점에서 근은 접선을 구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밖의 점에서 긋는 건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냐? 먼저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두고요. 일단 미분하고 시작할게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그쵸? 여기서는 우리가 접점을 모르잖아. 접점을 구해야 돼요.
접점을 구해야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기울기를 알면 접점을 또 구할 수 있겠지만 기울기도 모르고 접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밖의 점 하나만, 원점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접점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정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접점을 설정한다. 접점을 t, t, t 4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이라고 합니다.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했으면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f't가 되는 거죠.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t를 대입하면 됩니다. 4t 세제곱 마이너스 6t가 나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세우면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y좌표는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좌표다. 이게 공식이죠. 여러분 이 공식 모르는 학생들은 꼭 알아놔야지 지금 앞에 것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공식 쓰고 똑같은 공식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를 대입해라? 0,0을 대입합니다. 이게 바로 3번 유형 푸는 방법이에요. 접점 설정하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돼요. 왜냐면 이 밖에 있는 점은 fx를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만 이 접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접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지금 4차 함수라서 여러분 그림을 잘 모를 텐데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처럼 그릴게요. 밖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우리가 접점을 t, 이렇게 설정을 한 거고요. 이 접선은 이 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밖에 있는 점. 그게 바로 원점이죠. 그래서 0,0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0,0 y에다도 0, x에다도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t 4제곱 더하기 3t제곱 마이너스 6은 전개해야겠죠? 마이너스 4t 4제곱 더하기 6t제곱이 나오고요. 좌변으로 싹 다 넘기면 3t 4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나와서 우리가 t값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3으로 다 나눌게요. 그럼 t 4제곱 빼기 t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4차식이지만 여러분 4차항, 2차항, 상수항만 있기 때문에 2차식 인수분해할 때처럼 대각선 인수분해 쓰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t제곱을 라지 t로 못 치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2차식 인수분해 하듯이 한 거예요. 전개하면은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제곱해서 가운데 거 나오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t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t제곱은 마이너스 1 또는 t제곱은 2가 나오는데요. 우리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못 나와요. 이거 허근인데 우리 허수는 여기서 안 따집니다. 취급 안 해줘요. 그래서 얘는 탈락. t제곱은 2만 남아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즉 두 접점이 구해졌습니다. 두 접점은 하나는 루트 2, 지금 t가 루트 2니까 대입하면 루트 2, 여기 대입해서 계산해야겠네요. 계산하면 루트 2의 4제곱 4죠. 4 빼기 루트 2, 4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하면은 또 똑같아요. 4 빼기 6 나와서 또 4 나와요. 이렇게 두 접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였다면은 여러분이 t값을 구한 순간 t값을 여기 구했죠. t값을 구한 순간 얘를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오고요. 얘는 우리가 접점을 구한 다음에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대입을 해서 접점을 구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OAB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 O는 원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표현을 위해서 O는 먼저 원점이고요. 우리 AB는 이제 여기다 구한 게 이게 A, 이게 B. 뭐 A라고 두든 상관없겠죠? 루트 2, 4. 여기가 A. 마이너스 루트 2, 4. 여기가 B.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2루트이고요. 루트 2, 루트 2에서 높이는 4가 됩니다. 원점이니까. 그리고 2분의 1 곱해주면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 4루트 2가 나오겠네요. 답은 4루트 2. 마지막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가장 어려운 접선의 방정식 유형인데,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접점을 구한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로 냈죠. 패턴은 똑같아요, 항상. 접점 설정, 그럼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넣은 다음에 원 밖의 점을 대입한다. 이 부분. 그럼 t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싹 다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함수 fx가 주어졌고,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문제네요. 자, 롤의 정리를 지금 보면 함수 나왔고요. 미분하고 시작합시다. f'x는 2x-3입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의 값. 여러분 일단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아예 내가 여기서 복습을 좀 할까?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일단 내가 정리 나오면은 기본 조건 알고 있으라 그랬죠. 기본 조건. 롤의 정리 기본 조건은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롤의 정리는. 바로 끝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이고, 그랬을 때 결론이 f'C가 0이 되는 C가 A, B에 존재한다. 이게 결론. 그래서 문제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f'C가 0인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면 돼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는. 물론 이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려면 이 기본 조건을 만족을 해야겠죠, 원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뭐 연속도 되고 미분 가능도 다 됩니다. 하나 이제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주면 좋은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f-1이랑 f4 같은지. 자, f-1은 여기다 대입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 함수 대입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하면 1 빼기 3 1 더하기 3 0이네요. f4는 4 대입하면 16 빼기 12 빼기 4니까 얘도 0. 같죠? 롤의 정리의 기본 조건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f'C가 0인 C만 구해주면 되고요. 여기다 C 대입하면 되죠. f'X 구해놨죠? 여기. 맞죠? C 대입해주면 f'C는 2C 빼기 3이니까 이게 0이 되려면 C는 2분의 3이죠. 1번의 답이 2분의 3이에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은 f'C가 0이 되는 C다. 이게 바로 롤의 정리다. 롤의 정리 한번 보시고. 자, 이거 지울게요, 프리. 답은 2분의 3입니다, 1번은. 자, 밑에는 이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구간도 바뀌었고, 이번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뭐냐? 평균값 정리 한번 쓰고 갈까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원하는 친구들은 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뭐 패스하면 되니까, 이거 다 패스가 되니까. 평균값 정리 한번 복습할 친구들은 복습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기본 조건과 결론 나눠서 여러분이 숙지를 해주시고, 얘는 기본 조건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보면 롤의 정리랑 똑같죠? 대신에 얘는 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없고 바로 결론으로. 자, 이게 만족을 하면은 자, 여러분 롤의 정리랑 좀 비교하면서 봐주면 좋아요. 얘는 이제 f'C가 위에서 롤의 정리 0이었죠? 0이 아닌 b-분의 f-f. 즉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C가 마찬가지로 A, B에 존재.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게 평균값 정리고요. 평균값 정리에서 특수한 경우가 롤의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에서 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경우가 바로 롤의 정리예요. 이거 여기서 이 조건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거든요. f'C가 0이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평균값 정리 하나로 롤의 정리까지 다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냥 롤의 정리 만족하는 C를 구하라 그러면 f'C가 0이 되는 걸 구하면 되고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라 그러면 f'C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걸 구하면 돼요.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C를 구하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조건 되는지 확인해 보면
fx 그대로 다함수이기 때문에 면소 미분 가능 그냥 다 됩니다. 다 되고 얘는 끝값에서 함수값 같을 필요 없으니까 뭐 확인할 게 따로 없고 이제 f'c가 뭐랑 같아지는 f'c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c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f'c는 2c-3이고요. 얘가 이제 여기가 대입한 겁니다. 얘가 이제 평균 변화율 0에서 2까지 평균 변화율과 같아져야 되니까 2-0분의 f2 빼기 f0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2c-3은 2분의 자 f2 몇이죠? 여기다 2 대입할게요. 4 빼기 6 빼기 4 f0은 -4니까 여기서 얘가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2c-3은 f'c 2c-3은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2c는 2가 돼서 c가 여기서 1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아두시고 필요한 부분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다시 지운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7번입니다. 6번까지 보고 있죠. 7번 문제. 함수 fx가 다음 학생이 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학생이 말한 게 뭔지 먼저 봐야 되는데 이 학생이 말한 거는 x가 증가할 때, x가 클 때 함수값도 더 커야 된대요. 임의의 두 실수입니다.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가 더 크면 x2가 더 크면 함수값인 fx도 더 커야 된다. 이 얘기는 fx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따로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서 다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자, 그럼 증가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여기서 사실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f'x가 0보다 크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어떤 구간에서 미분값이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대로 가면 여기 성립을 안 하고요. 이렇게 이대로 가게 되면 여기 성립을 안 하고 역으로 갈 때는 이게 등호가 들어가야 성립을 해요. 역으로 갈 때는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f'x가 0일 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비교해보면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둘 다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x제곱입니다. x제곱 얘는 둘 다 0에서의 미분값이 0이에요. 둘 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0 넣으면 0. 근데 얘는 0에서는 증가하고 얘는 0에서 감소합니다. 얘는 증가되는 거죠. 둘 다 f'x는 0인데 0에서 f'0은 0인데 0에서 증가와 감소가 달라요. 그래서 f'x가 0일 때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갔을 때 증가가 아니고 감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경우에 f'x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이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질문할 거 있으면 따로 와서 질문하시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배운 거는 위에 것만 있는데 반대 방향은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 수업 시간에도 언급은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 지울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하죠? 어쨌든 일단 등호를 넣고 안 되는 경우에 따로 확인해서 안 되면 빼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남학생이 말한 거는 함수가 증가한다, fx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증가하는 걸 확인하려면 미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계속 헷갈리는 거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2차 함수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거 확실히 알죠?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붕 떠 있어야 돼요.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다가 들어가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같을 때로 확인해 보세요. 같으면 이렇게 여기에
함수가 접하죠. x축에 같아지면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게 f'x의 그래프거든요. f'x의 그래프. 그러면은 f'x가 플러스면 우리 증가하잖아. 그 0 찍고 다시 증가하니까 0에 다도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 거는 맞는 거예요. f'x가 0에 닿는다고 해도 이 아래에 있는 그림 f'x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함수는 증가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책에 풀이 같은 거 보면 그냥 알아서 조용히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친구들은 0을 넣어서 풀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0이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제 풀 때마다 조금씩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확인해 봤더니 f'x가 0이 되더라도 함수는 계속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증가하다가 0 찍고 다시 증가하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 이렇게 나오려면은 뭘로 따졌죠? 이거? 판별식으로 따졌습니다. 이렇게 붕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고요.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식은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구해주면 이 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여기서 4분의 1을 쓰는 게 더 좋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이미 넘어가는데 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건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도함수,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붕 뜨거나 아니면 접해야 되고요. 붕 뜨는 경우는 실근이 없는 거고 접하는 경우는 실근이 하나인 경우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해주면 a제곱 빼기 절반의 제곱 이거 짝수공식 쓴 거죠. a제곱 빼기 ac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서 a 곱하기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의 범위는 0에서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가 이렇게. 이거 등호가 안 들어가면 이 문제는 틀려요. 그래서 등호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0 이상 3 이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다음 문제로 할게요. 설명이 좀 길었었는데 8번. 필요한 사람들 멈춰놓고 필기하시고 좀 지울게요. 다음이랑 겹치니까. 8번 문제. 자, fx는 이렇게 나왔고 얘는 그냥 모든 극값 구하면 되네요. 극값 한번 구해 봅시다. 극값 구하는 거는 아까 우리 진간표 그렸던 거 기억나죠? 앞에서. 그거랑 똑같아요. 진간표 그리면 돼요.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아야 되죠? 12x로 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그러면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인가요? 그쵸. 이게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이거나 혹은 x가 0이거나 혹은 x가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간표를 그려주면 칸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 x, f'x, fx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는 각각 f'x가 0이 나오고요. 이 전후로 이제 부호 따져주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한 다음에 극대값 극소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3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마이너스 3 대입함으로써 부호 마이너스 2 전에는 부호가 어떨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땡겼을게. 3개가 나왔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부호가 마이너스 3 대입합니다. 부호만 따져주세요, 여러분. 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감소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그대로 되는데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다 곱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증가하게 되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2분의 1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다시 마이너스. 이번에 1보다 큰 거 2 대입해 보면 다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 5 플러스 돼서 다시 증가. 여러분 여기 지금 0을 지나가면서 부호가 대부분 바뀌죠 이렇게. 안 바뀌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간간이 있는데 웬만하면 바뀌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했는데 안 바뀌었다? 그럼 한 번 더 계산해보세요. 물론 안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는 거고요. 극소.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 여기는 또 극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 개형 같은 거는 다음 시험 범위긴 한데 이거 보고도 개형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충분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극소. 마이너스 1에서 극소. 여기서 극대. 다시 1에서 극소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fx 그래프의 개형. fx 그래프 개형은 다음 시험 범위긴 합니다. 근데 뭐 다 알 수 있죠? 감소, 증가, 감소.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극소,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번에. 자, 이번에 이제 구해볼게요. 극소는 f-2가 극소고, 극소 두 개죠. f-2랑 f1이 극소고요. 극대는 f0이 극대인 겁니다. 극대 극소 구할 때는 이제 fx에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f'x에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fx에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했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16, 48 빼기 3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48 더하기 1 써주고 마이너스 31 극소 첫 번째 극소 값은 마이너스 31 나왔어요. 극대 0은 대입하기가 쉽네요. 극대 1 나오네요. 극대는 1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극소 1 대입하면 됩니다. 3 더하기 4 빼기 12 더하기 1 8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극대극소 구하라 그러면은 극소값은 이거 2개, 극대값은 이거 하나. 여기서는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해버리면 다 더해버리면 보시죠? 마이너스 34인가요? 마이너스 34. 답은 마이너스 34가 나옵니다. 제대로 보였어요. 극소값은 2개, 마이너스 31과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극대값은 하나, 1이 나와서 다 더하면 마이너스 34. 답은 마이너스 34입니다. 자, 지금 그 증간표 그리는 거는 충분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연습을 해주시고 이거 그래프 개형은 굳이 안 그려도 돼요. 극대극소인지는 알아야 돼요.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 감소하다 증가하면 다시 극소. 사실 뭐 그 이유가 이 개형 때문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이번에 해도 됩니다. 다음 시험 범위라고 너무 미루지 마세요. 지우고 그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함수 fx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도함수 그래프를 줬네요. 여러분 도함수 그래프를 주는 문제가 간간히 나와요. 앞에 영양 기르기에서도 하나 봤던 것 같은데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원래 함수의 증가함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함수 fx의 극대값이 5일 때 상수 abc 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그림 줬죠. 지금 그림 도함수 그래프 그림으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으면은 여러분이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도함수의 극소값, 지금 도함수가 여기서 극소값이 그냥 하거든, 꼭지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부호. 그래서 부호가 여기선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여기서 플러스로 가는 이 부분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사실 그래프의 개형이랑 계속 연결짓는 게 좋은데 개형이 또 저기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fx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fx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극대, 4에서 극소 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거 그리는 거는 다음 시험 범위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줬다는 거는 증가하다가 0에서 감소, 다시 4에서 증가한다. 즉 0에서 극대고 4에서 극소다 이 말이에요. F0 극대값, F4 극소값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험 범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인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형 그냥 알아두는 게 편해요. 지금부터. 자, 문제에서 극대값 알려줬죠? 극대값은 F0입니다. F0 대입하면 다 0 되고 C만 남죠. C가 5라는 소리죠. C값 벌써 구했고요. 그리고 함수 ABC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상수 ABC 아까 극소값 구해야 되는데, 우리 극소값은 F4 구하면 돼요. 그러려면 AB 값을 마저 구해야 되는데, 미분을 합시다.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서 뭐 이용할 거냐면은 F'0이 대입하면 B죠. 이게 0이다. 왜냐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F'0이. F'4도 몇이다? 4도 0이죠. 지금 F'X의 도함수 그래프 줬잖아요. 이것도 0입니다. 4 대입하면 48 더하기 8A 더하기 B가 0입니다. 우리 B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B는 0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48 더하기 8A가 0이 되는 거고요. A는 8A는 마이너스 48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ABC 값 다 구했습니다. 자, ABC 값 다 구했으면은 이제 대입해서 그냥 극소값 F4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b는 0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극소값은 f4. f4는 4의 세제곱 64 빼기 16 곱하기 6인가요? 좀 커지네. 96 더하기 5 계산해주면 69에서 빼면 27 마이너스 27이 나오겠습니다. 극소값은 마이너스 27. 자, 답 A는 마이너스 6, B는 0, C는 5. 마지막으로 극소값은 이 극소값이죠. 극소값은 마이너스 27. 자, 어떻게 구했는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극대인지 어디서 극소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 해석할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도함수의 그래프에서 도함수의 그래프의 부호를 잘 봐주세요. 부호가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이 0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극값.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값.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가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중단에서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주어졌고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 문제 도전 문제니까 뭐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함수가 나왔죠. 더함수가. 얘가 0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다 존재를 해야 돼요. 지금 얘가 0이 되는 게 얘를 보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이제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 실근이 2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x축에 있으면은 저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붕 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붕 뜨면 안 되고 접하면 돼 안 돼? 접해도 안 돼요. 극대극소 둘 다 가져야 되잖아. 사실 접하는 경우는 증가하다 증가하기 때문에 극과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이렇게 두 분이 존재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렇게 존재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두 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다시 판별식이죠. 4분의 d가 0보다 이번엔 커야 됩니다. 같아도 안 돼요. 접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판별식으로 넘어오는 이유 그림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 썼죠. 절반의 제곱 4 빼기 ac 3a가 0보다 크다. 따라서 3a는 4보다 작다. a는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a의 범위가 하나 나왔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1, 2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2니까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보단 작다. 그 구간 안에서 극대극소가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그럼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따지면 여기가 극대죠.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여기는 극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 극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뭘로 따져줄 거냐? 마이너스 1을 도함수에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됩니다. 2를 도함수에 대입했을 때 0보다 또 커야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도함수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요. 여기에 2가 있으면 또 작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수 값을 대입했을 때, 즉 두 가지 조건이 더 나옵니다. f'-1은 0보다 크다. 도함수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있죠. 또 f'2도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그 값이 -1과 2 사이에 쏙 들어오는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안 돼요. -1이 이쪽에 있어도 0보다 크니까 둘 다 만족을 시켜야 확실하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죠, 여기다 대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f'-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a죠. 이게 0보다 크다. 즉 a는 크다. -7보다 크다. 맞죠? f'2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4, 3, 12 -8 더하기 a는 또 0보다 크다. 이번에는 a가 커야 되는데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겹치는 부분, 세 개를 전부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먼저 -7보다 크다 나왔고요, -4보다 크다 나왔고요, 3분의 4보다 작다 나왔어요. 완벽하게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돼요. 답은 -4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등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등호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등호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먼저 아까 판별식에서는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등호 들어가면 접하는 건데 접하면 극과 안 갚는다 그랬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지금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1과 2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1이 여기 가버리면 안 됩니다.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확실히 커야 되고 2를 대입했을 때도 0보다 확실히 커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군데에도 어느 한 군데에도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답도 등호가 안 들어가서 -4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이 그림 이런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중단원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모두 파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